어릴 때부터 맥스와 오는 늘 함께 시간을 보냈고 결국 연인이 되었어. 어느 날 밤, 차 안에서 술을 많이 마시다가 사고가 나서 온이 죽게 돼. 맥스는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부잣집 아들이라 교도소에서 금방 표적이 돼 보호를 사. 할머니 돈으로. 빅토리아는 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책을 들여보내 돈이 떨어졌을 때 다른 죄수들이 매일 맥스를 때리기 시작해. 어느 날 저녁 그들은 그를 16분 동안 세탁기에 넣어. 이 사건으로 맥스는 생각하게 돼. 더 나빠질 수는 없다고. 그리고 감옥에서도 삶을 즐기기로 결정해. 그는 훈련을 많이 하기 시작하고 돈을 벌기 위한 싸움을 해. 다른 수감자들의 존경. 3년 복역 후 맥스는 선행으로 조기 석방되다. 아버지 라파엘 데리러 와서 불평하다. 맥스가 자신을 받은 적 없다고 면회하려 했을 때 비행기가 평소보다 빠르게 위를 날아가다. 라파엘 설명하다. 자신이 맥스 석방을 청원한 사람이라고. 큰 전쟁이 닥친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온 가족이 특별 벙커로 이동해. 처음엔 부자들만을 위한 곳이었지. 맥스는 아버지와 어디든 가는 걸 거부해. 하지만 마음을 바꿔. 앤의 가족도 벙커에 있다는 걸 듣고 나서 가는 길에 라파엘이 대령에게서 벙커에 대해 들었다고 말해. 위치까지 모두 극비 사항이라고. 가장 부유한 가족들이 초대장을 받았어. 그들을 웹사이트로 데려갔지. 미네르바의 영상을 본 곳이었어. 상세 내용을 설명해 주었지. 수백만 유로가 이 벙커에 투자되었어. 카마라라고 불리는 곳이지. 이동 중에 라파엘과 맥스는 거리가 벗어나려는 사람들로 붐비는 것을 알아차렸어. 그들은 헬리콥터에 도착했어. 다음과 같은 안내 방송을 들으면서 지금부터 개인 비행은 금지된다는. 하지만 라파엘은 그들을 강제로 날게 해. 벙커는 호수 아래 900피트 깊숙이 숨겨져 있어. 그래서 그 둘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해. 45가족 단위의 3개의 플랫폼이 있고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맥스와 라파엘은 개인 물품을 맡기라는 요청을 받아 보관함에 휴대폰까지도. 그래서 GPS 추적이 불가능하게 그들에게 특수복을 지급해.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생체 신호를 감시하는 팔찌. 접수원이 손을 스캔해. 모든 문이 열리니까 생체 인증으로. 모든 방에 AI가 있어. 창문 풍경을 바꾸는 록산느라는. 곧 맥스가 가족과 재회해. 그리고 빅토리아가 간호사를 데려왔다는 걸 알아. 항암 치료 중이라서. 뉴스에서 기자들. 정치적 긴장 고조와 식당 내 공격 가능성 논의. 식당에서 벌어질 수 있는 공격에 대해 맥스. 온의 아버지 기에르모 발견.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사과. 기에르모. 사과 받아들임. 하지만 온의 여동생 아시아는 여전히 화남. 어머니가 6개월 후 사망. 온과 아시아. 어머니가 슬픔으로 사망했다고 주장. 하지만 기에르모. 사고였다고 말함. 맥스의 가족에게 세안의 소개. 미미는 맥스의 가족을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 식당은 뷔페식이다. 빅토리아는 직접 음식을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에 불쾌해한다. 그녀는 간호사를 보내려 한다. 하지만 기에르모는 빅토리아의 암을 언급하며 직원을 설득해 그들을 서빙하게 한다. 아시아는 맥스가 사고 후 왜 도망쳤는지 알고 싶어 한다. 모두는 그녀가 분위기를 망친다고 꾸짖는다. 그 순간 미네르바가 방에 들어와 상황이 악화되었다 설명해. 여러 폭발이 있었다고. 모두에게 바쁘게 지내라 상기시켜 우울해지지 않도록. 그의 아파트에서 기에르모는 아직 맥스에게 화가 났다고 밝혀 공개적으로만 행동했다고. 미미가 그의 비밀 연인이었다는 것도 밝혀져. 그의 이전 아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기에르모 인정하다. 슬픔과 절망으로 미미와 결혼했음. 하지만 그녀는 그의 인생의 사랑이 아님. 그리고 그는 그녀를 정부로 더 좋아했음. 체육관에서 맥스가 아시아에게 온의 휴대폰으로 놀라게 하다. 그녀가 온의 마지막 기억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다. 아시아는 방으로 달려가 여동생의 동영상을 보다. 술집에서 기에르모 너무 많이 마셨고 바텐더 티르소 더 이상 주지 않다. 상황이 긴장되다. 라파엘이 위스키 2잔을 자신에게 주문하고 한 잔을 기에르모와 나눠 마셔. 갑자기 벙커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해. 불이 깜빡이고 전구 몇 개가 깨져. 모든 방의 창문 화면에 비상 상황이 표시돼. 바벽을 바위가 뚫고 들어오면서 패닉에 빠진 군중이 돔으로 달려가. 하지만 아시아는 아버지를 찾으러 돌아가. 바 안으로. 맥스가 기에르모와 라파엘을 돕는 걸 발견해. 주요 복도 이미 봉쇄되었어. 그래서 티어소가 가족을 엘리베이터로 안내해. 몇 초 지나지 않아. 엘리베이터 고장 나 떨어지기 시작해. 다행히 비상 브레이크 작동에 엘리베이터 멈춰. 가족은 돔으로 가는 터널을 타. 모든 난민이 뉴스를 보고 있는 곳. 제3차 세계대전 이미 시작된 것 같아. 미네르바가 핵폭탄 터졌다고 알려줘. 벙커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 흔들림의 원인. 벙커 입구 카메라.
불이 꺼지기 전 또 다른 폭발을 보여주다. 모든 화면 신호 끊기다. 걱정하는 미네르바 모두에게 침착하라고 말하다. 그녀는 통제실로 달려가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라파엘은 사고가 나던 밤 맥스가 온의 몸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다. 맥스에게 자신을 구하라고 도망치라 한 건 그였어. 맥스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도. 하지만 재판 중에 라파엘은 진실을 말했어. 아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길 바랐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의 증언으로 그는 감옥에 갔지. 맥스의 어머니 프리다는 화가 났어. 남편이 아이를 구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걸 듣고. 하지만 그는 그를 배신했다. 빅토리아가 말한다. 딸은 더 나은 사람과 결혼했어야 했다. 프리다만 빅토리아를 끔찍한 엄마라고 비난한다. 프리다는 라파엘을 진정으로 사랑한 적 없다고 말한다. 집을 벗어나고 싶어 그와 결혼했다. 미네르바가 돌아와 알린다. 에브와 연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루카와 신디를 위로 보낼 것이다. 안테나를 확인하러. 화면은 인물을 방송. 두 사람이 방호복을 입는 모습이 보임. 밖으로 나가기 전 폭염이 몰아침. 제가 사방으로 날리고 대기는 유독함. 불에 탄 차 안에 두구의 시신이 있음. 다리는 파괴됨. 반대편 숲은 불타고 있음. 두 사람은 새 안테나를 연결하기 위해 빠르게 작업. 하지만 난간은 뜨겁게 타오름. 루카스의 장갑이 난간에 걸림. 신디가 그를 돕고 둘은 서둘러 안으로 돌아가. 오염 제거를 마친 후 의료팀은 루카를 확인하고 장갑이 찢어져 방사능에 노출되었음을 알린다. 카메라가 꺼지고 미네르바는 난민들에게 밖의 상황이 복잡하다고 말한다. 당분간 도만에 머물 것. 그 후 미네르바는 통제실로 돌아간다. 팀과 함께 축하. 전쟁은 없었음이 드러나 바깥 세상은 멀쩡. 이 모든 것은 부자들을 속이기 위한 시뮬레이션. 회상 장면은 모든 계획을 보여줘. 거리에 뛰는 사람들 포함. 가짜 뉴스 클립과 가짜 비행밴드. 벙커는 이동식으로 지어져. 기계 플랫폼이 흔들어. 폭격을 시뮬레이션. 바위는 벽 뒤에 숨어 있었어. 유명한 감독이 모든 가짜 영상을 촬영하도록 고용되었어. 최고의 특수 효과로 루카와 신디가 그의 선택된 배우였어. 현재 미네르바의 여자친구 줄리아 박사가 기에르모의 부상을 확인해. 아시아는 화장실로 가. 앤의 비디오를 더 보려고. 그 순간 이상한 소리와 고통받는 사람 소리를 듣고 불빛이 깜빡이는 동안 걱정스러운 아시아가 옆칸으로 달려가 잠긴 문을 열릴 때까지 두드린다. 엘레나가 자해하려 하는 것을 발견할 뿐. 아시아는 엘레나를 부축하며 도움을 외친다. 곧 테르소가 도착하고 몸을 내리기 위해 케이블을 자른다. 그 후 아시아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티에르소는 줄리아에게 전화한다. 의료팀이 엘레나를 빠르게 소생시킨다. 자신을 구해준 그들에게 화를 내. 결국 미네르바는 발표해. 사람들이 자기 방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줄리아는 미네르바에게 개인적으로 다가가 난민들의 정신건강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고 말해. 하지만 미네르바는 그녀에게 상기시켜. 이것이 그녀가 자원한 일이라고. 감독은 영화 분장을 사용해. 루카가 침실에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보이게 해. 라파엘과 프리다는 그녀의 고백을 논한다. 프리다는 이혼을 원한다. 하지만 라파엘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다시 시도하길 원한다. 프리다는 인정한다. 요가 선생님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께 가기 위해 떠난다. 라파엘은 당황한다. 그리고 식당으로 가서 음식을 달라고 한다. 그래서 부엌이 닫혔다고 설명하려 한다. 음식을 배급해야 하기 때문에 라파엘을 더 화나게 할 뿐. 뷔페 접시를 뒤지기 시작해. 남은 음식을 먹어 경비. 자코가 와서 라파엘을 테이저로 쏘아 멈추게 해. 맥스가 이걸 보고 화가 나. 자코가 맥스도 쏘려 해. 하지만 맥스가 먼저 때리고 테이저를 훔쳐. 자코가 다시 가져가려 할 때 맥스가 쉽게 제압해. 라파엘에게 원하는 만큼 음식을 가져가라고 말해. 라파엘은 겁먹고 아들을 진정시키려 해. 경비원 더 나타나. 하지만 미네르바 맥스와 라파엘 보내주라 경비원에게 말해. 아침 기에르모와 밈이 또 싸우기 시작. 기에르모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가 불륜일 때 더 좋았다고 옛날 이야기하며 그들의 열정 떠올리게 해. 결국 장난치게 돼. 한편 아시아는 여전히 휴대폰으로 온의 영상 시청. 그러다 살짝 흥분. 맥스의 야한 영상 발견. 갑자기 경비병들이 미미에게 혈액형 묻고 데려가. 아시아는 설명 요구. 하지만 그들은 답변 거부. 아시아가 진료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맥스가 다가와 휴대폰 돌려달라 요청. 하지만 아시아는 쌤 카드 태워버렸다 주자.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의무실에서 줄리아는 미미와 다른 난민들에게 말한다. 루카를 살리려면 수혈이 필요하다고. 다른 방에서 기증자들은 루카의 화상 입은 몸을 본다. 아마도 줄리아가 수술 중이고 잘 안 되고 있다고. 루카는 발작하는 척까지 한다. 피를 뽑은 후
기증자들은 풀려난다. 그리고 그들은 본 것을 모두에게 말하기 시작한다. 더 많은 공포와 고통을 유발. 아시아는 방으로 돌아가 영상 하나 더 시청. 그 후 휴대폰을 쓰레기통에 버려. 팀은 또 다른 성공적인 속임수를 축하. 하지만 줄리아는 공황 발작을 겪어. 미네르바는 키스로 그녀를 진정시키려 해. 하지만 줄리아는 떠나고 싶어 해. 그녀는 생각하길 이 사람들에게 하는 짓은 고문이라 여겨. 논쟁이 벌어져. 미네르바가 다리 위에서 줄리아를 막아. 미네르바의 오빠 시로가 나타나 약을 건네. 줄리아는 그의 손을 쳐내. 시로는 줄리아를 다리에서 밀어 그녀를 죽여. 회상 장면은 보여줘. 기에르모가 극도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걸. 그리고 20살이 되자 사업을 확장해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지. 미네르바는 상위 1%를 증오했고 팀을 설득했어. 자본주의와 싸울 수 없다고. 현재만 참여해. 몇몇 직원이 줄리아의 시신 발견. 그래서 시로와 미네르바는 놀란 척해야 해. 시로는 보안 영상 확인했다고 주장. 그리고 줄리아는 공황 발작 중 스스로 삭제. 수상한 직원이 영상 보여달라 요청. 그래서 시로는 팀 전체에게 보여줘. 줄리아가 뛰어내리는 가짜 영상. 나중에 난민들 비상회의 소집. 미네르바, 루카가 방사능 중독으로 죽었다 알린다. 줄리아는 자살했다. 정신건강 문제로. 벙커는 무기한 봉쇄된다. 식량은 배급될 것. 미네르바는 라파엘을 모두 앞에서 비난한다. 더 많은 식량을 훔치려 한 것 때문에 그녀는 맥스의 폭력도 꾸짖는다. 규칙을 어기는 것은 벙커 안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 상기시킨다. 미네르바는 맥스에게 훔친 테이저건을 돌려달라 말한다. 미미는 사망 소식에 속상해한다. 기에르모는 언급한다. 호주할 때 옛사진을 보곤 했다고. 여기선 그럴 수 없다. 이 말을 들은 아시아는 휴대폰을 버린 것을 후회한다. 그래서 티에르소를 설득해 압축기로 향한다. 실수로 팔찌를 떨어뜨렸다 주장하며 그동안 치로는 기에르모와 미미가 장난치는 것을 지켜본다. 해상 장면. 팀이 논의하는 모습. 이 사람들의 실종을 어떻게 설명할지. 미네르바 설명. 작별 메시지 준비시키겠다고. 벙커 진입 후 보내. 메시지에는 부자들이 휴가 간다고. 건강상의 이유로 신호 없는 외딴 곳으로. 그래서 연락 불가능. 난민들 휴대폰 빼앗아. 록산 AI가 그들의 소셜미디어 처리하도록. 사실 록산 계속 연구해왔어. 그들의 삶 모든 세부사항 배우려고. 그리고 완벽하게 그들처럼 행동할 수 있게. 수년간 록산 개발했어. 그리고 줄리아 가짜 만드는데 사용했지. 죽음 영상 현재. 기에르모 휴대폰. 오스왈도 오른팔한테서 계속 전화와. 록산이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기에르모인 척하며 압축기 쪽으로 전화하는 걸 멈추라고. 가방이 아시아와 티르수 위로 계속 떨어져 수색 중에 곧 압축기가 작동하고 그들을 으스러뜨리려 해. 하지만 운 좋게도 아시아가 휴대폰을 찾아 제때 빠져나와. 피어스가 휴대폰을 보고 이제 진실을 요구해. 그래서 아시아가 설명해. 그것들이 여동생의 마지막 기억. 피어스 비밀을 지키기로 동의. 맥스 테이저를 돌려주지 않아. 미네르바 제이콥을 보내 되찾아오라 지시. 그 후 그녀는 제로와 대화. 제로 자신의 행동에 사과. 약 복용 중이라 맹세. 록산이 만든 줄리아의 가상 클론 활성화. 이제 미네르바 그녀와 대화하며 기분 나아져. 체육관에서 맥스 제코에게 테이저를 잃어버렸다 말해. 제코 그를 믿지 않아. 맥스를 지하실에 가두려 위협하다. 맥스가 테이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다. 하지만 넘겨주기를 거부하다. 자코에게 되찾아가라고 도전하다.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고 처음에는 자코가 따라가다. 하지만 곧 맥스가 그를 제압하다. 벤치에 얼굴을 찍기 시작하다. 자코가 맥스를 방망이로 쳐서 응수하다. 팔을 탈구시키다. 다른 경비원이 들어와 그들을 막다. 그리고 맥스는 그 틈을 타서 야코를 때려 눕히고 주먹으로. 아시아는 지나가다 피투성이 맥스를 보고 그의 팔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달려가고 야코는 의무실로 옮겨지고 몇 초 동안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그를 살려내고 하지만 그는 혼수 상태고 줄리아가 없으니 의료 전문가가 부족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진다. 의사를 데려오거나 자코를 외부 병원으로 데려가야 해. 미네르바는 아시아가 의대생인 것을 기억하고 그녀를 병실로 데려가. 아시아는 자코에게 적절한 약을 주사하고 그는 깨어나. 그 후 미네르바는 맥스에게 자코를 죽였지만 그들이 그를 살렸다고 말해.
그녀는 테이저건을 다시 가져와 맥스에게 사용하여 행동을 조심하라고 상기시켜. 한편 기에르모의 전화에 오스왈도의 전화가 계속 걸려오다 치로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다. 그 메시지에서 오스왈도는 마침내 소식을 얻었다 말하다. 그들이 지난 20년간 기다려온 소식. 터널 중 하나에서 직원 한 명이 난민 무리를 데려가다 벙커의 가장 높은 지점으로. 이 사람들은 선택되다.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 그들은 무전기를 사용하라 지시받음. 외부 세계와 연락을 시도하기 위함. 빅토리아는 지루함. 딸이 새 남편을 얻길 원함. 그래서 그녀는 프리에게 가장하라 시킴. 프랑스어 메시지를 들었다고. 프랑스어를 하는 남자가 도우러 옴. 팀은 혼란스러움. 무전기가 연결조차 안 되어 있음. 그들은 빅토리아가 헛것을 듣는다고 추정. 그녀의 암 치료제 때문에 빅토리아는 그 기회를 이용해 미미에게 추파를 던지네. 아직 라디오에서 일하는 중인. 갑자기 미미는 민간 항공기에서 온 메시지를 듣네. 착륙을 요청하는. 이건 직원들의 또 다른 속임수. 비행기는 제 시간에 착륙하지 못하고 결국 추락하네. 그래서 난민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네. 다른 난민들은 지지 그룹을 시작했네. 감독이 치료사인 척하면서. 라파엘은 록산느와 거의 사랑에 빠질 뻔했다고 인정. AI가 그의 곁을 지켰기 때문. 기에르모는 후에 가장 친한 친구들이 함께 오지 않도록 돈을 내지 않은 것을. 그리고 라파엘에게 혼자가 아니라고 확신. 라파엘이 맥스에 대해 증언하기로 동의한 이후는 기에르모의 친구도 되었음. 나중에 수영장에서 기에르모는 라파엘에게 말. 프리다를 잊고 새로운 연인을 찾아야 한다고. 그는 직원 잉그리드에게 접근. 그녀에게 함께 술 한잔 하자 권유. 스파에서 남자들은 엘레나와 마주치고 기에르모도 그녀를 초대. 아시아는 맥스의 부상을 확인. 그녀는 계속 그에게 앤을 상기.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이 아시아를 불편하게 해. 그래서 그녀는 바느질을 마치기 전에 도망쳐. 맥스는 그녀를 따라가 설명을 요구. 아시아는 그가 자신의 삶을 파괴한 괴물이라 말해. 그를 얼마나 증오하는지 설명. 그녀가 그에게 키스하는 상상하는 동안 관제실에서 팀은 오스발도에게서 온 또 다른 메시지 시청. 그는 기에르모에게 연락하고 싶어. 너무 필사적이라. 도움을 청하기 위해 대사 부르겠다고 위협. 미네르바는 록산 강요. 기에르모의 가상 복제본 만들도록. 이 문제 처리 위해 AI가 아직 그에 대한 정보 충분치 않다 말하는 시로 무시. 플래시백. 팀이 소프트웨어를 처음 사용한 순간을 보여주네. 줄리아와 그녀의 복제본에게 동시에 말 걸면서 누가 진짜인지 구분하지 못했어. 팀은 가짜 기에르모가 오스발도와 대화하게 만들어. 오스발도가 설명하네. 회사를 거에 인수할 지경이라고. 기에르모가 거의 20년 동안 쫓아온 회사 말이야. 하지만 상대 회사 CEO는 기에르모와 직접 만나야만 협상하겠다고 해. 그래서 제로는 가짜 기에르모가 말하게 시켜. 그는 모든 회사를 팔기 원한다. 새로운 회사를 사는 대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수알도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동의한다. 그는 쪼를 설득하여 그와 협상하도록 시도할 것이다. 대신 그는 또한 다른 CEO가 오직 팔 것이라고 언급한다. BJ 3위 거래의 일부라면 팀은 인터넷 어디에서도 그 용어를 찾을 수 없다. 그들은 통화를 마친다. 지로는 록산의 모든 힘을 사용해 BJ 3위 무엇인지 알아낸다. 미네르바는 걱정으로 패닉 상태. 어린 시절을 계속 생각한다. 지로는 학교에서 자주 괴롭힘을 당했다. 미네르바는 그를 보호해야 했다. 어느 날 그들이 집에 갔을 때 어머니의 쪽지를 발견했다. 그들을 버린 것에 대한 사과였다. 남매는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의사가 알아차렸다. 시로가 행동장애를 가졌다는 것. 그래서 그들을 갈라놓으려 했다. 그를 막기 위해 남매는 그의 차를 수족관으로 변신시켰다. 둘 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학위를 얻었다. 미네르바는 건설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버는 이익을 보면서 부자들은 더 부유해질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직원들이 계속 고군분투하는 동안 그때 그녀는 벙커 아이디어를 떠올리다.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동시에 그들의 돈을 얻다. 록사는 그들의 완벽한 복사본을 만들다. 팀은 그 디지털 복제본들을 사용하다. 현재 사업을 하다. 록사는 BJ를 발견하다. 사문앤이 아끼는 말 중 하나이다. 챔피언 혈통에서 나오다. 최소 4천만 유로 가치. 오스발도가 다시 전화하면 팀은 가짜. 기에르모에게 말 판매 허락을 받는다. 이제 오스발도는 말 서류가 필요하다. 그것은 집 금고에 있다. 팀은 비밀번호를 모른다. 가짜 기에르모는
오스발도에게 다음날 전화하라고 요청한다. 집에서 함께 금고를 열 수 있도록. 한편 기에르모와 라파엘은 바에 있다. 잉그리드와 엘레나와 함께. 미네르바는 이어폰으로 잉그리드에게 연락. 길레르모의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라 지시. 체육관에서 맥스. 싸움 중 자코의 이어폰이 떨어졌음을 발견. 그것을 착용하고 아버지의 대화를 듣다. 그들이 감시당하고 있음을 깨닫다. 팀은 즉시 알아차리고 음소거. 신디는 그에게서 이어폰을 가져오라 파견. 그의 상처가 피 흘리는 것을 알아차리다. 그를 의무실로 끌고 가다. 동시에 아시아는 자신에게 계속 추파를 던지는 자코를 확인. 자코는 계속 그녀에게 추파를 던져. 맥스가 들어올 때 그는 아시아가 떠날 때 그녀를 완전히 무시. 그 후 맥스는 소독용 알코올을 마셔. 그는 신디에게 마이크가 어디 있는지 물어. 하지만 그녀는 모른다고 주장. 아시아는 티어소와 부딪혀 위로의 포옹을 요청. 맥스의 무관심에 상처받았기 때문. 미네르바는 이것을 재미있게 여겨. 티에르소가 그녀를 감시하라고 임무를 받았고 진짜 친구도 아니기에 빅토리아와 프리다가 미미와 마주치다. 몸이 좋지 않은 기에르모를 봤는지 묻다. 하지만 그는 한동안 사라진 상태. 바에서 잉그리드는 계속 기에르모의 잔에 술을 채우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슬픈 이야기를 늘어놓다. 그와 눈을 맞추기 전에 라파엘과 엘레나도 대화 중 실패한 결혼 생활로 유대감 형성. 그 순간 렉스가 바에 들어서 걱정하기 때문. 이어폰으로 아버지 목소리 듣고 미네르바는 그가 잉그리드를 방해하자 화를 내. 그래서 신디를 보내 그를 내보내. 하지만 기에르모는 맥스의 존재에 너무 짜증나. 재빨리 떠나 잉그리드 즉시 그를 따라가. 그리고 밝혀. 옷 속에 미니 술병 숨겼어. 그래서 사무실로 데려가 계속 마시게 해. 이걸 프리다가 봤어. 카메라로 미미에게 알리러 달려가. 미네르바는 미미가 남편을 쫓는 걸 봤어. 그래서 잉그리드에게 서둘러 미미를 늦추라고 해. 미네르바는 엘리베이터를 멈춰 안에 가도 미미는 너무 필사적이야. 맨손으로 문을 열어. 그리고 기어나와 그동안 잉그리드, 기에르모와 게임을 한다. 그가 거짓말하는지 항상 알 수 있다 말한다. 그녀 질문에 대한 답을 쓰게 한다. 메모장에 동시에 소리내어 답하게 한다. 미네르바는 그가 쓴 것을 말해준다. 이어피스를 통해 그가 쓴 것과 같은 말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시시한 질문 후 그녀는 금고 비밀번호를 묻는다. 기에르모는 그것을 쓰기를 거부한다. 하지만 진짜 숫자를 소리 내 말하지. 기에르모와 잉그리드가 키스하려 할 때 미미가 소화기로 잠금을 부수지. 그녀는 길게 늘어놓지. 그가 몇 년 동안 자신을 조종한 것에 대해. 그리고 그와 헤어지지. 기에르모가 그의 아파트로 돌아가지. 그리고 아시아가 온의 영상을 보는 것을 발견하지. 그녀에게서 휴대폰을 빼앗지. 그리고 맥스를 찾아 그를 때리기 시작하러 달려가지. 맥스가 과거를 다시 불러와 이를 더 망친다 말해. 그리고 아시아의 어머니가 슬픔 때문에 스스로를 지웠다는 것을 확인시켜. 슬픔 때문에 스스로를 지웠다는 것을 확인시켜. 기에르모는 계속 맥스를 때려. 하지만 프리가 그의 머리에 꽃병을 깨뜨리자 멈춰. 그녀는 아들을 내보내. 그리고 아시아는 그가 나가는 길에 피 흘리는 것을 봐. 그러자 프리가 기에르모에게 소리치기 시작해. 그는 포옹하기 전에 사과하고 갑자기 그들 키스. 드러나. 20년 넘게 불륜 관계 유지. 이제 둘 다 독신. 프리다 정식 커플 원해. 체육관에서 아시아 기에르모에게 들킨 것 맥스에게 사과. 하지만 맥스 격분하며 폭언 시작. 그녀 가족 앞으로 나아갈 줄 몰라. 그녀 정말 싫어. 그가 떠난 후 아시아는 무너진다. 결국 맥스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 다음 날 오스발도는 기에르모의 집에서 나와 그의 전화에 전화하고 가짜 기에르모가 받는다. 오스발도는 8자리 조합을 묻는다. 미네르바는 7자리밖에 없어 당황한다. 하지만 오스발도는 그 코드가 온의 생일임을 알아보고 스스로 완성한다. 오스발도는 금고에서 서류를 성공적으로 꺼낸다. 가짜 기에르모는 그에게 빨리 거래를 마무리하라고 말한다. 그에게 다른 일이 있기 때문. 알고 보니 이 모든 해동안 미네르바와 시로는 가짜를 열고 있었네. 수익성 있는 스타트업 회사들. 그리고 오스발도가 좋은 돈으로 사게 할 거야. 화장실에서 맥스는 바지의 숨겨가위를 훔치네. 카메라를 보지 않으면서 그 후 침대 시트 밑에 숨네. 그리고 가위를 사용해 팔찌를 풀려고 시도하네. 그 순간 아무 소용 없었다. 라파엘은 밤새 엘레나와 술 마시고 더럽게 놀다 돌아온다. 그는 죄책감을 크게 느낀다. 하지만 막스는 프리다를 잊고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라 말한다. 그 후 막스는 미네르바를 찾아가 마이크가 팔찌에 있다고 생각한다 말한다. 미네르바는 확인해주지 않는다. 대신 그녀는 극단적인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 설명. 조만간 손님들이 서로에게 등을 돌릴 것.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맥스는 발로 케이블을 당겨 노트북을 책상에서 떨어뜨려. 미네르바는 서둘러 그것을 주워. 맥스는 그 틈을 이용해 지도를 훔쳐 옷 속에 숨겨.
스파에서 프리다와 기에르모는 그들의 관계를 논의. 학교 다닐 때 시작된 프리다 자신이 기에르모의 다른 연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며 진지한 관계를 요구한다. 결국 장난을 치게 되고 기에르모가 떠난 후 잉그리드가 프리다에게 마사지를 해주러 온다. 프리다는 바 사건을 언급하며 기에르모에게서 떨어지라고 잉그리드에게 경고한다. 한편 미미는 몸이 매우 아픈 채 벙커를 헤매다 결국 엘리베이터를 타고 돔으로 향한다. 그리고 잠시 후 정신을 잃는다. 더 심한 고통과 함께 깨어난다. 하지만 불타는 듯한 느낌에도 계속 나아간다. 미미는 옷을 벗고 계단을 통해 유리문으로 간다. 그녀는 문을 열고 제어실을 발견한다. 미미는 화면 속 만화를 보다가 쓰러진다. 곧 팀은 카메라에서 미미를 보고 그녀를 구한다.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 아시아가 그녀를 돌보도록 불려. 하지만 그녀는 설명해 진단을 내릴 만큼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했어. 미네르바는 록산이 할 수 있다고 말해. 미미는 그저 증상과 활력 징후를 종합하면 돼. 록산은 모든 정보를 연구해. 그리고 혈액 샘플을. 미미가 신부전이라는 결론을 내려. 그녀에게 투석기가 필요하다는 뜻. 벙커에는 투석기가 없어. 록산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 특정 식단과 약물 같은 것. 회복 가능성은 낮지만 미미는 아시아에게 기에르모가 자신을 방문하지 못하게 해달라 부탁. 스트레스가 자신을 죽이고 있다 말해. 얼마 후 기에르모가 나타나자 아시아는 그를 들여보내지 않아. 하지만 미미가 72시간 안에 죽을 수도 있다고 알려주지. 대체 치료가 효과 없으면 기에르모는 술집에 가서 한 잔 마셔. 그리고 맥스에게 사과해. 미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하기 전 맥스는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해. 그리고 서둘러 아시아를 데려와. 그는 그녀를 화장실로 끌고 가. 그들이 칸막이 안에 들어가자 제코가 그것을 봐. 맥스는 아시아와 소통하기 위해 카드 몇 장을 꺼내. 그녀에게 맞춰주라고 말해. 감시받고 있기 때문. 자코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하지만 맥스는 그들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진짜 대화는 카드에 담아. 그는 아시아에게 지도에서 병원을 찾았다고 말. 그리고 요청. 미네르바에게 투석기 회수를 위해 팀을 보내라. 그러나 미네르바는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거부. 그래서 이제 맥스는 직접 나가려 한다. 아시아는 항의하려 해. 하지만 맥스는 연기를 계속하라고 상기시켜. 그래서 대신 그에게 감정을 고백하기 시작해. 그때 맥스는 더 많은 카드로 설명해. 기에르모와 이야기했다고. 그리고 그가 이걸 원한다고. 내게 한 일을 만회하기 위해. 하지만 그는 그녀의 도움이 필요해. 맥스는 그의 손에 키스해. 그들이 키스하는 것처럼 들리도록 계획이 담긴 카드를 보여주기 전 보안 시스템을 끄려 한다. 그러려면 록산을 벙커에서 분리해야 한다. 록산은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니 연인인 척할 거다. 밤늦게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두 사람이 화장실을 나설 때 각자의 방에서 카메라 앞에서 달콤한 순간을 보낸다. 제이콥은 매우 질투한다. 나중에 아시아가 미미를 찾아가 빅토리아를 발견. 빅토리아는 미미를 자기 아파트로 데려갈 수 있다고 말. 간호사가 미미를 돌보게 할 것. 미미는 그 아이디어를 좋아해 그곳으로 옮겨감. 빅토리아가 미미와 단둘이 남겨지자 그녀는 미미와 담배를 나눠 피움. 심지어 자기 약 패치 중 하나를 미미에게 줌. 두 여성은 너무 많이 복용하고 그 경험을 즐김. 그러나 미미가 다시 통증을 느끼자 빅토리아는 간호사에게 더 강한 용량을 요청. 결국 여자들은 장난을 쳐. 그동안 오스발도는 기에르모에게 전화 걸어 디지털 복사본이 받아. 오스발도는 기에르모가 사라고 하는 이상한 회사들 때문에 걱정해.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생각해. 가짜 기에르모가 설명해. 더 이상 인생에서 조심하고 싶지 않다고. 오스발도를 계속 사도록 설득해. 맥스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 라파엘에게 묻지 말라 하고 나중에 아시아가 올 때 라파엘은 이 신뢰에 감동해 고백하기로 결심해. 자신의 아들을 고발했음이 밝혀져 기에르모가 맥스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 라파엘은 분노한 맥스에게 설명해. 그 후에도 기에르모와 친구로 지냈다고. 그런 행동을 한 아비를 탓할 수 없었기 때문. 자식을 잃고 맥스는 마침내 아버지를 이해해. 자신을 감옥에 보낸 것을 용서해. 그 후 라파엘은 엘레나를 찾아 키스해. 마침내 다시 시작할 준비가 돼. 체육관에서 기에르모와 프리다는 농구를 해. 다시 그들의 관계를 논하며 기에르모는 발표해. 그녀와 진지한 관계를 원치 않아. 그의 우선순위는 딸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라파엘과의 우정. 프리다는 그에게 키스하며 말해. 그것이 그들이 함께하는 마지막이 될 거라. 그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그 후에 기에르모가 라파엘과 이야기함. 그는 아내가 죽은 후 경찰이 그녀의 가방을 가져왔지만 몇 주 전까지 열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말함. 기에르모가 그녀의 전화기를 충전했을 때 그는 그녀가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화한 사람이 라파엘이라는 것을 발견함.
그래서 그는 이유를 알고 싶어함. 라파엘은 그녀가 그에게 전화한 이유를 설명함. 그에게 자신이 그에게 어떤 원한도 품지 않음을 확신시켰다. 그는 맥스의 침실에서 맥스에게도 그와 아시아는 재키드로 록산의 카메라를 덮는다. 그리고 그들은 스피커를 팔찌에 묶는다. 수술용 테이프를 사용하여 스피커는 음악을 재생한다. 그래서 팔찌가 그들의 대화를 포착하지 못하게 한다. 그들은 벙커를 떠나기 위해 함께 일하기로 동의한다. 그리고 아시아는 이 기회를 이용해 맥스에게 사과한다. 자신이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 맥스 벙커를 둘러봤다 말해 숨겨진 비상구 표지 발견했어. 천장에 계단인 듯 보여. 아시아 폭탄 만드는 법 안다 말해. 그래서 주의를 돌릴 거야. 먼저 록산을 분리해야 해. 벽을 뚫을 방법을 찾고 싶어해. 그리고 케이블 몇 개를 자르려. 맥스 조사하러 떠나. 아시아 자기 방에 있어도 된다 말해. 아시아. 맥스의 셔츠 하나를 고르다. 그의 침대에 들어가 베개를 킁킁거리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손으로 장난을 치다. 동시에 프리다는 야코와 장난을 치다. 기에르모가 볼 수 있는 곳에서 그를 질투하게 만들려고. 그동안 오스발도는 가짜 회사의 사무실에 도착하다. 잠시 후 기에르모에게 전화하다. 그에게 말하기 위해 누군가 이미 회사에 제안을 했다고. 미네르바가 더 많은 돈을 내게 하려는 또 다른 속임수. 맥스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운동기구와 식기를 가져왔네? 그와 아시아가 함께 샤워하는 척하고 스피커로 다시 음악을 틀어. 도구로 벽을 부수기 시작하기 전에 가짜. 기에르모가 오스왈도에게 회사를 사라고 말하려던 참이었네? 어쨌든 맥스가 벽에 케이블 몇 개를 끊었을 뿐인데 이것이 시스템을 차단하고 통화가 종료되네? 오스왈도. 록산네라는 글자를 보내 휴대폰 화면에 뜨는 기에르모에게 다시 전화 시도해. 하지만 음성사서함으로 가서 떠나기로 결정해. 미네르바와 시로. 록산네 재설정하려 달려가. 아시아는 시간 측정하고 맥스는 벽 구멍 막아. 록산네. 제 시간에 활성화돼 오스왈도에게 전화해. 가짜 기에르모. 그를 설득해 이 도시에서 하룻밤 더 머물게. 오스왈도 가장 가까운 호텔로 가. 가짜 기에르모가 예약한 곳. 미네르바는 이미 거기에 카메라 설치. 그들은 그에게 계속 문자 보내 잠 못 자게 해. 식당 예약도 해줘. 한편 맥스는 보안실로 가. 자코와 말다툼 시작. 아시아가 이어폰 2개 훔치도록 시선 끌기 위해 자코는 프리다와 불륜 저질렀다고 인정. 맥스는 그를 벽으로 밀쳐. 하지만 아시아.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떠나라고 설득하다. 이후 맥스는 어머니를 찾아가다. 프리다는 자신을 감옥에 면회 가지 않았다고 고백하다. 기에르모가 그녀 인생의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연인에게 큰 고통을 준 사람을 만나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격분한 맥스는 떠나기 전 그녀를 이기적이라 부르다. 아시아. 의무실 물건을 훔치던 중. 맥스가 그녀를 발견하고 포옹을 요청하다. 그가 무너지는 동안 두 사람은 맥스의 방으로 가 쉬어. 이불 아래에서 나쁜 가족에 대해 유대감을 형성해.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맥스는 라파엘에게 프리다와 기에르모에 대해 말하기로 결정해. 그를 말문이 막히게 해. 다음으로 맥스는 자신과 아시아의 팔찌를 벗어 그들이 장난을 치는 척하며 제이콥은 미네르바에게 이를 알려. 하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만약 그들이 단지 장난스러운 시간을 위해 그랬다면 기에르모가 미미를 확인하러 가. 빅토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발견해. 미미는 그와 이야기할 생각이 없어. 빅토리아가 그를 조롱하니 기에르모는 걸어 나가 라파엘을 만나 상황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해. 하지만 라파엘이 부탁을 하기 위해 그를 가로막아. 그는 기에르모에게 설득해달라고 해. 프리다가 라파엘을 다시 받아들이도록. 기에르모는 함정인지 모르고 동의해. 그는 프리다를 욕실로 끌고 가. 그녀의 나쁜 행동을 벌하려 한다. 하지만 프리다는 그를 박치게 한다. 그녀는 그가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그들의 장난스러운 시간을 주도한다. 기에르모를 무릎 꿇린 후 프리다는 문을 열고 라파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전화통화에 대해 거짓말했다고 밝힌다. 기에르모의 아내가 그에게 전화한 것이다. 그녀가 남편의 모든 불륜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남편이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 했어. 라파엘은 아니라고 말했지? 그리고 기에르모는 이제 그녀의 죽음에 그를 탓하고 있어. 하지만 라파엘은 지적했어. 그녀가 우울증 때문에 4가지 다른 약을 복용했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은 기에르모뿐이야. 그래서 그녀의 죽음에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은 기에르모뿐이야. 오스발도에게 돌아가서 그는 식당에 가서 잉그리드를 봤어. 다른 테이블에서 울고 있는 배우가 엄마인 척 연기하는 상황. 그녀가 발코니로 나갈 때 그는 위로를 건네려 뒤따라간다. 잉그리드가 그를 클럽으로 초대. 그들이 춤추는 동안 다른 직원이 오스발도의 음료에 약을 탄다. 그의 좋아하는 노래도 틀어준다. 밤새 파티를 즐기게 하려고. 결국 오스발도와 잉그리드는 그의 호텔방으로 간다. 하지만 그들이 이를 치르려 할 때 잉그리드 급한 전화 받아 떠나. 그 후 오스발도 잠들려 해. 가짜 기에르모 전화로 방해받아. 회사로 급히 가라 명령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회사 오스발도 사무실로 돌아와. 에어컨 작동 안 해. 더위, 피로, 숙취가. 오스발도 회사 빨리 사게 해. 9억 유로의 오직집에 가기 위해. 벙커 안. 아시아는 일부러 싱크대를 막고 유지보수팀을 부른다. 티어소가 나타나자 맥스는 뒤에서 그를 붙잡는다. 아시아는 주사로 그를 잠재운다. 그녀는 티어소의 유니폼을 입는다. 그리고 그를 카트에 싣고 간다. 티어소의 손가락을 이용해 아시아는 유지보수실에 접근한다. 폭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훔친다. 잠시 후 맥스와 아시아는 다시 케이블을 자른다. 록사는 듀오를 제압. 둘은 서둘러 창고에 폭탄 설치. 주요 구역을 소화기 연기로 채운다. 곧 폭탄이 터지고 벙커 전체의 전력 끊김. 모두가 연기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맥스는 비상 계단 풀어. 아시아는 그에게 약 건네. 방사능으로부터 그를 보호. 각자 이어폰을 착용. 떠나기 전 마지막 작별 인사. 맥스 계단을 오르고 아시아 다시 닫아. 록산 타이머 끝나기 전. 그녀 방으로 서둘러 돌아가 케이블 다시 연결. 록산 돌아오기 직전 흔적 감춰. 그 순간 자코 방에 들어와 티르소 모자 발견. 자세히 보니 침대에 아시아와 티르소. 최악의 상황 가정. 자코가 총을 꺼내 아시아를 강제로 데려가. 공항에서 오스발도는 집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 중. 그는 광고판을 발견. 잉그리드의 엄마 역을 맡은 여배우가 나온. 걱정되기 시작. 그는 잉그리드의 가짜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확인. 하지만 페이지가 사라져. 바 이름을 검색해도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아. 오스발도는 집중하여 기억해내. 기에르모 금고에서 서류를 보내. 카마라라고 적혀 있어. 그걸 찾지만 소용없네. 결국 조종당했다는 걸 깨닫네. 오스발도는 비행기를 되돌리네. 오스발도는 새 회사 사무실로 서두르네. 텅 비어있네. 기에르모에게 전화해 모든 걸 말하려 하네. 카마라에 대해 묻네. 대학 시절 자신을 부르던 별명도 묻네. 록산느는 답을 모르기에. 오스발도 경찰 부르겠다 약속. 거리에서 전화 끊어. 오스발도 경찰 부르려 하지만 잉그리드 갑자기 그를 밀쳐. 루카 그를 잡아 못 꺾어. 트럭 앞에 떨어뜨리기 전 루카 오스발도 전화 훔쳐 떠나. 죽음 사고처럼 보이게 해. 경보 듣고 빅토리아 미미 깨우려 하지만 소용없어. 메인 컴퓨터. 미미의 팔찌에서 생체 신호 부족 감지. 미네르바는 아시아를 데리러 달려감. 자코의 신문 방해. 아시아는 미미의 몸에서 약 패치와 알코올 냄새를 알아차림. 모두에게 그녀를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 소리침. 그녀를 살리려 최선을 다함. 하지만 너무 늦은 미미는 죽음. 벙커 접수처에서 맥스. 접수원을 놀라게 하다. 주사로 잠들게 하다. 손으로 앞길의 모든 문을 열다. 미네르바. 마침내 카메라로 그를 보다. 자코를 뒤쫓게 하다. 맥스가 방어복을 입은 후 떠날 준비를 하다. 아시아가 이어폰으로 연락하다. 그녀가 미미가 죽었다고 설명하다. 더 이상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 하지만 맥스는 어쨌든 떠나고 싶어.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싶어서. 아시아는 그를 막으려 자신의 마음을 고백해. 하지만 맥스는 살아남으면 돌아오겠다고만 약속해. 마지막 문이 열리고 맥스는 엘리베이터에 타. 자코가 그를 뒤쫓아. 자코가 총을 쏘아 유리를 손상시켜.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계속 올라가. 그리고 맥스는 마침내 바깥 세상으로 탈출해. 구독하고 알림 설정 잊지 마. 이런 영상 더 볼 수 있도록 시청 감사.